사람 이야기 4편. 사람의 사상과 희노애구. 사람은 과연 어떤 성격을 타고나는 것일까요? 타고나는 사람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상에 대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에 대해서는 주역이라는 방대한 서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역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주역은 어디까지나 고대 중국의 주나라가 이해한 역이니까요. 우리는 동이족인 보키 씨가 제시한 역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의 중요한 원칙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약간 복잡한 점이 있지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태극은 음양을 낳고, 음양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고, 팔괘가 만물을 낳는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역은 동이족인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을 팔괘를 이용해 설명하는 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역을 주역과는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인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긍정한다면 음양은 사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사상을 알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사람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본 감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 하루 종일 감정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감정 생활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감정의 힘으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동양에서는 희노애락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희노애락이 동양에서 말하는 사람의 기본 감정입니다. 이 말은 공자의 손자 자사가 쓴 중용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풀이하면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됩니다. 사람은 평생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있는 것은 대단히 어색합니다. 사상으로 말하자면 명백히 서로 다른 성격을 지녀야 하는데 이 둘은 같은 부류의 감정이므로 중복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슬프고 화나고에 대비해 기쁘고 즐겁고를 쓴 것일까요? 어쨌든 희노애락을 기본 감정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단 칠정론의 칠정이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사상이 칠정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사단 칠정론을 가지고 수백 년간을 서로 싸워왔습니다. 사단 칠정론을 가지고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사단과 칠정이 리가 우위냐, 기가 우위냐 하는 지극히 간단한 문제이지만 인간의 도덕 감정인 사단을 우위에 두려는 주리론과 칠정인 기가 먼저 바란다는 주기론이 서로 맞서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설파한 사단인 이니에즈는 도덕적인 감정이고 칠정은 감정의 발로라 하여 사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 것이죠. 퇴계를 비롯한 주자학 전통파는 주리론을 주장했고 율곡 등은 주기론의 입장이었습니다. 주자학 전통파들은 인간이 가지는 도덕 감정을 더 우위에 두려한 것이죠. 이 논의는 순자의 성악설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태어난다는 맹자의 생각에 순자는 반대한 것이죠. 순자는 인간이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최근 서양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생물학에서 인간의 이타적 행동의 기원에서 다루는 문제로 축약됩니다. 저명한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 본성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인간의 이타적 성향을 혈연 선택에서 집단 선택으로 바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해부한 역작입니다. 원래 칠정은 중국의 오경 중 하나인 예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기에서는 사람의 기본 감정을 희, 노, 해, 구, 애, 오, 욕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함, 미워함, 욕심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기입니다. 서양에서도 인간의 기본 감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과연 기본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하고 기본 감정에 회의적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정념론에서 놀람, 사랑, 증오, 욕구, 기쁨, 슬픔으로 나눈 6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사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기본 감정은 4가지입니다.
여기서 칠정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역시 서양과 달리 동양의 선현들이 인간의 감성에 대해 더 예리한 분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칠정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7가지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칠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4가지 기본 감정인 희노애구를 제외한 애오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욕은 마음심을 뺀 욕이어야 합니다. 마음심이 들어가면 인간세의 구체적인 욕심이 되기 때문이죠. 이 욕은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코나투스와 같습니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자기 보존의 욕구로 인간에게 가장 본성적이고 절대적이며 필연적인 것이라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삶의 의지, 즉 욕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따라서 욕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태극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태극은 음과 양으로 나뉘는데 그것은 애와 오의 자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인간사의 구체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애와 오를 긍정과 부정을 뜻하는 좋다 싫다, 즉 호우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욕은 좋다와 싫다로 나누어지고 좋다와 싫다의 조합으로 기쁨과 슬픔, 노여움과 두려움, 즉 사상이 탄생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태극이 욕 즉 코나투스이고 음양은 호우 즉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고 사상은 희노애구로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이 됩니다. 칠정이 약간의 정리를 통해 모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쁨은 긍정이 큰 것이고 슬픔은 부정이 큰 것입니다. 노여움, 즉 용기는 부정이 적은 것이고 두려움은 긍정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중용의 희로애락에서 락이 구, 즉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 4가지 희, 노, 회, 구라는 기본 감정의 조합으로 다양한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4가지 색으로 세상의 모든 색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사상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상은 태양, 소양, 태음, 소음으로 나뉘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지는데 사람도 각 계절의 특징을 닮습니다. 공능, 즉 하는 일은 봄은 낮고 여름은 기르고 가을은 거두고 겨울은 간직합니다. 사람도 같은 성향을 지닙니다. 사미는 쓰고 달고 시고 짜고 이고 사람도 같은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각은 시각, 후각, 촉각, 청각이고 각 형의 사람이 우선하는 감각입니다. 사형은 크다, 가볍다, 무겁다, 작다이고 각 형의 특징도 이와 같습니다. 사성은 희, 노, 회, 구, 즉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으로 정리가 되고 사람에 있어서도 우선하는 감정입니다. 여기에 사대를 더해야 합니다. 사대는 바다, 불, 땅, 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갑자기 나타난 사대는 지구를 구성하는 기초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성격도 사대를 닮게 됩니다. 사대에 관해서는 내용이 많으므로 다음 장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상은 모두 사람의 성격에 관여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동무선생의 분류 방법이 됩니다. 다시 말해 2차원적인 분류가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저와 동무선생의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동무선생은 오직 사상으로만 사람의 성격을 나누다 보니 4가지 형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동무선생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사람을 체질로 분류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동의수세보어는 의학책이니까요. 저는 타고나는 4가지 성격의 강요에 따라 8가지 성격의 원형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격 분류가 형태론을 넘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려면 동양과 서양의 장점이 합해져야 된다고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저는 동양에서 말한 강유를 서양에서 밝혀낸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타고나는 4가지 성격이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것이죠. 사상은 씨줄이 되고 좌뇌형과 우뇌형은 날줄이 되어 서로를 보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성격은 8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사람은 8가지 프로토타입의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칼 융의 8가지 성격 분류나 MBTI 성격 분류를 보면 둘 다 사람의 성격을 크게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성향들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외향형이나 내향형 대신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나누어 별이로 삼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MBTI에서 말하는 내향형이나 외향형은 변할 수 있는 성질이기에 별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좌뇌형과 우뇌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자연을 사상으로 분류한 상징물인 사대에 서양 과학이 알아낸 좌뇌와 우뇌의 역할을 더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바다, 불, 땅, 물로 나누어진 사대에서 바다의 좌뇌형은 바다형이고 우뇌형은 지중해형을 상징합니다. 불의 좌뇌형은 산불형이고 우뇌형은 모닥불형을 상징합니다. 땅의 좌뇌형은 산형이고 우뇌형은 들형을 상징합니다. 물의 좌뇌형은 구름형이고 우뇌형은 물형을 상징합니다. 위는 사대의 상징을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사상의학이나 MBTI와 다른 점입니다. 위를 보면 지구를 대표하는 사물 즉 바다, 불, 땅, 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대를 다시 양과 음으로 나눈 것입니다. 양이 좌뇌형이고 음이 우뇌형입니다. 이에 따라 사상은 양과 음으로 나뉘어 팔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사상은 배후에 숨어있는 원리가 되고 팔상이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2차원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독 인간에게 유난히 발달한 특징인 공감 능력을 더하면 사람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징으로 사대를 활용한 것이죠. 사람을 산불형의 사람, 구름형의 사람 등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진도가 너무 앞서 나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내용도 생소한 것이 많아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을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2번, 3번 다시 들으면 틀림없이 가닥이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장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바르게 머리에 담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상의 기초가 되는 사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볼 것입니다. 그만큼 사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지구에 살고 있으므로 지구가 지닌 자연의 모습에서 사람의 감성이 키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팔상의 상징물들은 성격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사람의 성격을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